네, 어제부터 부산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이게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위기, 우리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이동훈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북극곰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후 변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례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 봄철의 벚꽃 개화 시기가 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부산에는 우리 남천동 군락이 되게 벚꽃의 개화 기준이 되는데 이번에는 3월 17일 날 개화를 했어요. 근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5일, 그리고 최근 한 10년 전에 비교하면은 네. 약 한 일주일 정도 빨리 개화를 한 사례가 있고, 또 어제 오늘 지금 기온이 상당히 낮에 최고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가 이제 평년값보다도 한 3, 4도씨씩 높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23도씨가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민들도 아마 이런 기후 변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아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 어느 정도인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기후 변화는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하면 되게 기온이 상승하거나 해수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그냥 날이 더워진다. 이런 문제라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슈퍼 태풍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 높은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해서 예. 그거로 인한 발생인데 향후 이제 기온과 해수 온도의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거대한 태풍이나 이런 것들 발생 예측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기후 변화라는 문제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왜 이런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온실가스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원인,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후 변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 하나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기 어렵고요. 크게는 자연적인 원인 그리고 또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태양 활동이라든가 화산 활동 그런 거에서 화산재라든가 또 대륙과 해양의 분포라든가 또 식물 생태의 분포 이런 것들 자연 활동에 들어가죠.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방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들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자꾸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 변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활동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고요? 예, 저도 요즘 들어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느 하나의 도시 지역에 보더라도 폭염이나 한파나 그죠 여러 가지 호우나 이런 현상들이 보면은 되게 취약지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이든 아니면 직업적이든 또 환경적인 그런 게 낙후한 곳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도로 결빙이 있다. 또 그다음에 산사태가 일어난다. 그런 것들은 전부 고지대, 취약지대에서 발생하거든요. 특히 부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는 홍수 같은 경우. 홍수 발생할 때 저지대 또 그것도 취약지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이점이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국가도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기상 이변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되는 것은 우리 이미 선진국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더 개발이 많이 돼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이 사실 그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이 선진국에서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책이라든가 또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이나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은 이 개발도상국은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낙후하다 보니까 이 국가 간에도 상당히 그런 악순환이 발생이 되게 되고 피해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전 지구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후 정상 회의를 그래서 이제 세계 정상들이 갖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정책,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아마 저는 뭐 한마디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좀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꼭 이 부분이 아니라도 그렇지만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그 시진핑하고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그 기후 정상회의가 곧 들어 있을 텐데 이 분명히 그쪽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할 거예요. 또 거기다가 기후 변화 대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이런 것도 제시를 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별로 자국에서의 대체가 필요한데 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제도화할 내용들 그리고 보완할 부분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이나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녹색 산업 사업장을 만들자.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제도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를 한다거나 또 자동차 부문에는 현재 자동차 연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온실가스를 자동차에서 규제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상업 이런 분야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율도 좀 높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만들자. 즉 다시 말하면 녹색 건축물을 등급제로 좀 적용을 하자. 거기다가 이제 가정도 이게 이제 필요한데요.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좀 절감하는 곳은 이 탄소 포인트제를 좀 적용을 시켜서 이것이 좀 제도화되고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이건 사실 기존에도 정해진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더 강화시키고 세분화하자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정상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 개인이 할 수 있는지. 개인은 우리가 탄소 배출에 있어서 사실 개인의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저탄소 그다음에 또 친환경 생활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최소한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일회용 컵 대신에 뭐 텀블러라든가 용기를 사용한다거나, 또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좀 사용해서 간다거나, 또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로 대신에 이제 걷기를 한다거나, 또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좀 쓰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또 자동차 공회전 같은 거 좀 금지하고, 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그것도 좀 뽑아두고, 또 뭐 요즘 우리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채소 위주 음식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봐서 이런 그 생활 속에 이런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을 좀 실천을 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 가장 큰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의 날이 벌써 51주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지구의 어떤 환경적 위기에 대한 인식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에 비해서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듭니다. 지금 실천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이동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